안녕하세요. 위험한 발상, 위대한 도전, 탑픽 전쟁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더 치열한 오늘의 탑픽 전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종목 전쟁 속에서 오늘은 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장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제 새벽부터 정말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이 펼쳐졌는데요. 양시장 오늘 좀 혼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은 오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정확한 마감 상황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523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장 중에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이 겹치면서 시장이 좀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2,500선 역시나 넘지 못했습니다. 2,496포인트로 거래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이 지수에 좀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가했던 건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은 오늘 좀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 투자자들 홀로 2,500억 원 넘는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계속해서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반도체 대장주는 좀 엇갈렸습니다.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53,000원대로 종가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6% 강세를 보이면서 198,000원, 20만 원 선 눈앞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좀 큰 상승이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은 다시 한번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좀 낙폭이 컸던 건 역시나 좀 기아였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현대차는 오늘 좀 선방을 해줬는데요. 기아가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종가 10만 원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 외 오늘 금융주들은 역시나 좀 경기 방어주답게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네이버와 LGD 현대중공업도 좀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빨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722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역시나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711포인트로 1%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요, 코스피와는 다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7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나타냈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를 좀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요,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역시나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단연 2차 전지주들 코스닥에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에코프로비엠 홀로 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1.5%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오늘은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1%대, 그리고 어제 좀 호재 소식이 전해졌던 기업이죠. HLB가 이제 미국 FDA 승인 기대감도 커지면서 좀 시장은 기대감을 모았는데요. 오늘 장 초반 잠깐 반짝이더니 다시 한번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6% 가깝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한 종목들 휴재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리노공업 그리고 JYP 엔터까지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사야 하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탑픽 전쟁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의 탑픽 전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 두 분과 함께 수요일 시장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반석 의원 그리고 김도형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왜 웃으시죠, 위원님? 아니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 두 분이니까요. 잠시 후에 좀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겠지만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장 초반 좀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좀 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히려 이제 장 막판에 지수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연 시간의 거래는 또 어떻게 움직였을지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외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세기상사 올라와 있고요. 한일철강, 대동, 그리고 성문전자, 교보증권, 증권주도 올라왔네요. 자, 코스닥 종목도 보시죠. 네, 시간의 코스닥 상승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한빛레이저, 네이블, TN엔터테인먼트, 인베니아, 원바이오젠까지 다양한 섹터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두 종목, 두 위원님과 함께 종목 점검부터 그리고 내일 시장 전략까지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특징주로 허반석 위원님과 레뷰 코퍼레이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미중 갈등 간에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틱톡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틱톡 사용에 대해서 이제 금지, 미국에서 이제 시행령이 우리 시간으로는 일요일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데이즈나 FSN이나 이런 틱톡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레뷰 코퍼레이션이 장중에도 그렇고 시간 외에서도 움직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틱톡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샤오홍슈라는 이제 플랫폼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카땡 여기가 이제 서버가 마비됐다. 또는 보안에 있어서 이런 게 개인정보 보호가 조금 덜 된다라고 하면 뭐 텔땡램으로 다 얘기해도 되겠죠. 예. 카카오톡이 조금 보안에 이슈가 있다. 그럼 텔레그램 SNS로 넘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틱톡에 대해서 사용 금지 법안 시행이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있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한 샤오홍슈가 이제 마케팅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레뷰 코퍼레이션이 협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후발주자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비데이즈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살펴보고 그러면 앞으로 레뷰 코퍼레이션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찾아서 같이 대응해 보면 될 텐데요. 지금 저는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종목들을 대응하시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서 되돌림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우리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차트 흐름들을 그려놓고 본다면 여기에서 저항, 여기서 되돌림, 오늘도 마찬가지로 14,500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가 되돌림이 나온다. 그럼 나도 같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해도 좋은 자리다. 오늘 시간에서 올라간 이후에 시간의 종가가 14,000원에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시간의 종가 이전에 14,790원 시간의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14,000원에서 끝났는데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방금 전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왜 여기서 저항이 나왔느냐? 차트상 되돌림 자리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에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구간이구나 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틱톡을 금지시킨다라고 합니다. 틱톡의 대안책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모비데이즈 그리고 레뷰 코퍼레이션을 좀 관심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내해 주셨던 이제 저항 구간에서 레뷰 코퍼레이션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자라고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김도형 위원과 함께 다른 특징주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테마 관련해서도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 종목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드림 시큐리티는 제가 오전 방송을 통해서 12월 중순 정도에 추천을 드린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반등 4,000원 이상에 대한 가격을 보여준 이후에 양자컴 관련된 이슈가 조금 굉장히 큰 폭에 대한 변동성을 좀 보이다 보니까 눌리면서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 반등이 나타난 그런 구간이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드림 시큐리티를 제가 4,200원에서 4,400원 사이 이제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긴 한데 눌린 이후 상승 그리고 이 상승폭을 굉장히 빠르게 해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젠슨 황이 양자컴의 시기가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또 하나 나왔죠. GTC 2025에서 젠슨왕이 그 양자 관련된 가이던스를 좀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근데 시간에서 이제 초반에는 상한가 터치를 했지만 이제 상한가 안착은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드림 시큐리티가 11EC 그리고 양자 이 두 개로 지금 테마성으로 엮여서 움직인다라고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한 4,000원 언저리면은 트레이딩 관점, 매매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욕심을 크게 부리시는 것보다는 딱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조금은 부족한 만큼 수익 보셨을 때 나오면서 조금 편안하게,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회에서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좀 강하게 올라왔죠.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젠슨 황의 발언으로 좀 많은 조정을 받기도 했던 관련주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언저리에서 이제 매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종목이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욕심을 좀 너무 많이 내지는 말자 이렇게도 조언을 해 주셨네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레뷰 코퍼레이션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이제는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종목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전쟁 출발합니다. 네, 일주일의 딱 중간 수요일에 이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강대 강의 대결, 이 두 분의 대결을 정말 많이 기대하고 또 오늘의 종목들도 관심 많으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미리 결과를 봤는데 정말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더라고요.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결과입니다. 양 팀 모두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나왔는데 허반석 위원의 한 주간의 상승률이 조금 더 앞섰습니다. 한 주간의 종목 상승률 33%를 넘어섰는데요. 1, 2, 3라운드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 2, 3라운드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좋은 상승률이 모두 나와줬고요. 역시나 3라운드가 강했네요. 3라운드에서 샤페론 공략하면서 한 주 만에 24%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승자는 허반석 위원입니다.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지난주 이제 정말 김도영 위원의 성적도 좋았고 허반석 위원의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앞섰는데요. 승리 비법 뭐라고 보시나요? 화요일 날 오늘 수요일인가요?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날 그 탑픽 전쟁을 보시면 김도영 위원님이나 저의 종목이나 6종목을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런 전략으로 한번 이 수요일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저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들을 공략해 드리는데 꼭 일주일 안에 수익률이 이렇게 난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 안에는 꼭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가져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AS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플러스 연속되는 수급, 거기다가 펀더멘털, 거기다 더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추가적인 일정 모멘텀이 뒤에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 원동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필히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그 수익에 동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결과로도 확인을 했지만요. 허반석 위원의 말씀대로 저희 방송만 보더라도 이제 하루에 6개의 종목을 얻어 가실 수 있고 한 주 만에 두 분의 상승률을 합하면 거의 뭐 6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의 종목들을 다 가지고 오시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점검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저 1라운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가벼운 중소형주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종목들 점검부터 해볼게요. 먼저 허반석 위원의 지난달 종목 중에 1승 먼저 보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 섹터 중에서는 이게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1승, 최근에는 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절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현대임스가 상한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 관련한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승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나서 곧장 달려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월 11일 바로 공략하는 모습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온다고 해서 곧장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 아니고요. 12월 11일 차트상 저위험 구간 60일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나서 12월 11일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이 추세선을 깨뜨리지 않고 매수에 대한 기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더라라는 모습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행한 추세선을 가지고서 위로 올려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겠죠. 윗꼬리가 길게 나올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윗꼬리가 나올 때, 그리고 14일에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나올 때, 그럼 우리가 불쑥 장중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올 때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병행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일부 챙기면 다른 섹터 또는 다른 종목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공략을 하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1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전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때에는 또 한 번 챙길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조선 및 기자재 관련해서는 조금 중장기적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대응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목표가를 상향해서 5,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5,000원도 뚫고 올라갔거든요. 남은 비중은 수익률 극대화, 트럼프 취임 일정 함께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승 조선기자재 기업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원전선인데요. 이제 최근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미국 LA 산불로 인해서 오히려 좀 우리나라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18일에 저희 방송에서 이제 3,000원 초반에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 다들 아시겠지만 4,000원을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우상향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봐도 괜찮을지. 네, 조금 더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월 18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직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푸른저축은행이라고 해서 배당도 함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종목과 함께 대원전선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정치인물 테마주로서 엮여있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더해서 전선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실적 면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왔을 때는 추가 매수 및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AS를 드린 적이 있죠. 추세선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지지 그리고 거래량 동반하지 않은 121선과 추세 지지가 나오면 분명히 기필코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안타깝지만 산불이라는 그리고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된다는 그러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4,000원, 목표가 3,800원 말씀을 드렸고요. 4,000원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제 남은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세선상 이렇게 한번 올려볼 수 있겠죠. 그럼 1차적으로 저항이 나오고 되돌림이 나왔던 구간에서 이렇게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요. 4,500원에서 추가적인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남은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4,500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까지 오늘 AS 종목들 1승과 대원전선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우상향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라운드 종목도 그런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LK 삼양입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K삼양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자료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그럼 LK삼양을 왜 지금 가지고 나왔느냐? 광학 렌즈 기술을 이제 자율주행과 인공위성, 우주항공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에서는 일론 머스크, 우주항공에 있어서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에 대한 이벤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올해 발사 예정인 스페이스X 위성에 심우주항법용 차세대 별 추적기를 탑재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개발사가 LK삼양, 이 교환 렌즈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 납품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일정 모멘텀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이 되겠죠. 내일 오전 7시에 스페이스X 스타쉽 7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다가 이제 스페이스X 스타쉽 7차 발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일 텐데요. 그때마다 불쑥불쑥 반등 흐름들이 나타났던 모습들 우리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400원. 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패턴 움직임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허반석 위원의 첫 번째 종목은요, LK삼양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의 7차 발사를 앞두고 이제 별 추적기의 탑재 예정인 이 종목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에서 바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위원과도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난주 종목부터 볼까요? 네. 바로 목표가를 한 방에 달성한 기업입니다. 이엔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한 주 만에 20% 가깝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승이 나온 거죠? 조금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수급적인 측면, 수급을 먼저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오늘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팔고 외인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CMO, CDMO 관련된 추가적인 미팅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오늘이 15일이죠.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준 이 19,400원 정도의 구간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과 그리고 이전에 하락했을 때에 대한 변곡점, 이 구간의 지지 여부를 굉장히 잘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동사가 이제 빅파마들과의 CMO 이쪽으로 현금을 창출해서 신약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까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동사는 한 템포 더 강한 상승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22,000원 돌파한 이후의 흐름, 저는 조금 더 상승 방향에 대한 것을 열고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위원이 이제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1라운드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 이엔셀이고요. 한 주 만에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또 기대된다라고 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을 좀 극대화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여쭤볼게요. 오스테오닉인데요. 이제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이 종목을 이제 지난해 저희 방송에서 9월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5,000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종가를 보니까 8,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이제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 그런 종목인데 어제 오늘 또 이틀간 거의 상승률이 상한가 가깝게 또 올랐거든요.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스테오닉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의 FDA 승인 10개 종이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사실 어저께 강한 상승 그리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이틀을 딱 빼버려도 알게 모르게 정말 조용히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제가 9월 달에 추천드리면서 이 오스테오닉이 정형외과 관련된 것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소모품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이제는 뿌렸던 그 씨를 수확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미국의 FDA 승인 열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해에는 중국향 매출에 대한 확대까지 기대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오스테오닉을 지금 살짝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보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스테오닉은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두시고요. 눌릴 때 다시 한번 맥점을 잡고 타점 잡고 다시 한번 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약간 흔들릴 수가 있으니 조금은 안정적이게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실적과 수출 데이터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 9월달 아니면 11월, 12월달 사신 분들 같은 경우도 한 5,000원대, 6,000원대 사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대응하시는 것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테오닉 이제 50%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와 정말 엄청났던 종목인데 지금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이엔셀 지난주 종목 그리고 오스테오닉까지 저희가 AS를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진입하기는 조금 무섭거든요. 네. 지금 진입할 만한 종목 오늘 좀 알려주시죠. 오늘 조선주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오, 네. 어떤 KSP라고 하는 종목. KSP, 네. 정말 조선업황에서 다른 애들은 다 날아가는데 얘는 왜 안 날아갈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도 좀 답답한데 이제 머리를 딱 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사가 선박 엔진에서 핵심 부품의 마켓쉐어 글로벌 1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엔진 밸브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화 엔진 아니면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 KSP가 이제는 다시 한번 시동을 거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캐파에 대한 증설에 따른 선박 엔진 부품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산업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가동률 상승을 하면서 Q에 대한 증가까지 나타나는 정말 매력적인 자리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5,000원이 넘었던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주요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돌파하면서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돌파 여부까지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정배열에 대한 최종 완성본인 60선이 121선 돌파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까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000원 돌파하는 그 구간인 5,300원을 1차 목표 가격으로 안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330원. 20선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도영 의원의 1라운드 종목은요. KSP입니다.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김도형 위원님이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일 시장,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일 거거든요. 네. 그런 시간 준비해 주셨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불타올라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올해 주된 키워드는 바로 수출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조선, 전력기기 그리고 화장품 이쪽 산업에 대한 추가 성장 포인트. 오늘 장중에 산일전기가 2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조선주가 쉬지 않고 초대형 조선주들이 신고가 갱신이 나타나고 있는 점. 그 안에서 매매적인 측면에 대한 전략까지 많이 준비했습니다. 참여하셔가지고 내일자 공략에 대한 포인트와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한 포인트 함께 잡고 좋은 수익 올리러 달려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김도영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돼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라운드 두 종목 공개됐습니다. 먼저 지난주 승자 허반석 위원님은 LK 삼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율주행과 인공위성 관련한 종목이고요. 또 스페이스X의 모멘텀까지 가진 종목 한 주간의 상승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또 앞서 김도영 위원의 1라운드 종목은 KSP입니다. 조선 업종인데 이제 좀 고개를 드는 앞으로 좀 상승 탄력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 어떤 종목이 크게 상승할지 두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이번에는 2라운드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라운드는요,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묵직하고 그래도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승자 허반석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지난달 12월에 공략을 해주셨던 조선 종목입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이 종목도 상한가 상승률을 이미 넘었어요.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 종목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기술적 분석을 드리는 차트의 모양을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다가 잘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부터 하락 트렌드가 끝나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고점에서 저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중바닥이 있는가를 강조드려 왔습니다. 지금 뭐 10만 원 초입 구간 99,000원 언저리에서는 이렇게 다중바닥이 나왔죠. 그럼 제가 다중바닥 이후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다중바닥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보자. 그러면 이곳에서 지지, 이탈 후 60일선 지지, 그리고 나서 여기 추세선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하락 트렌드가 끝나고 다중바닥이 나온 이후에 상승 추세선이 완성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을 높이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12월 18일 12월 11일 요 구간이죠. 60일선 지지가 확인되자 이 구간에서 바로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제가 목표가를 최초로 16만 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 차례는 이렇게 한 19만 원 언저리까지 다시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상향하는 추세선을 긋고서 위로 올려본다면 요 추세에 저항 맞고 다시 저항 맞고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 19만 원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를 상향해 볼 수 있겠다라는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도 괜찮겠다라고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저희 우주항공 쪽, 방산 쪽도 하나 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지난달에 12월 18일에 소개를 해주셨고 이 종목은 더 많이 갔어요. 3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좀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전략 세워볼까요? 네,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종목 안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면 우리는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룰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했고요. 이 상승 추세선도 마찬가지로 60일선과 추세 저점을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모습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올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되돌림 자리들이 여기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요. 상승의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장기 42만 원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수익률 극대화 도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좋은 관점 유지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라운드는 조금은 묵직한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 텐데 어떤 종목인가요, 위원님?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종목들이 일주일 안에 상승률이 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그런데 2주, 3주 지나니까 30%, 40%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셨죠.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이연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1분기, 2분기 쭉쭉쭉 이어질 것이다 라는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바닥 확인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고 121선을 201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최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중바닥 말씀을 드렸죠. 53,000원 아래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다중바닥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에서는 요렇게 놓고서 1차 목표가를 요 정도까지만 살펴본다면 요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60일선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4년도 연간 수주 목표액이 5조 9천억이었는데 여러 가지 연유에 따라서 이에 못 미치는 4조 6천억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했던 수주에 대한 디테일을 살려본다면 이 수주가 25년도로 이연돼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라크 소방 헬기, 그 다음에 UAE 수리온 헬기, 필리핀 FA-50
전투기 관련해서 1조 원 내외 이상의 신규 수주, 그러니까 이연된 수주가 25년도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여전합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 시점이 문제겠죠. 이 시점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까지 나왔고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면 펀더멘털상 투자자의 시선으로 매집해 볼 만한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번석 위원의 2라운드 종목은 또 한 번 방산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고요. 한 주간의 대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목표까지 6만 원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김도형 위원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께서도 이제 지난해 11월 20일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을 공략을 했습니다. 허반석 위원님보다는 한 달 먼저 공략을 했었는데 이 종목에 대한 관점 한번 들어볼까요? HD 현대마린솔루션, HD 현대그룹에서 그 슈퍼 루키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중요한 게 한국 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294척에 대한 선박 수주에 대한 개조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마린솔루션이 수주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안내드린 구간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목표 가격을 17만 원을 안내드렸고 오늘 18만 원 돌파까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고요. 목표 가격 19만 원 돌파까지 조금 더 여유롭게 홀딩하시자.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 목표가까지 홀딩이라는 관점 주셨고요. 한 종목도 볼게요. 저희 산일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이 좀 엇갈리기는 해요. 여전히 이 섹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이 종목은 이제 좀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산일전기가 오늘 상승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지금 산일전기뿐만이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룡전기, 산일전기 이쪽 변압기 관련된 애들의 실적은 2024년 6월 달 최고 수출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동반적으로 다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상승력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장중에 20%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줬는데 며칠 뒤면은 이제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 물량에 대한 기대감을 완벽하게 커버하면서 상승에 대한 전략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적으로는 제가 9월 달에 안내를 드린 점과 11월 말에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안내 드리기도 했죠. 산일전기가 이제 목표 가격을 제가 계속해서 이 쉬는 구간에서 오전 방송을 통해서 AS를 드렸는데 목표 가격 82,000원으로 안내를 드린 종목입니다. 오늘 82,000원 돌파 이후의 흐름에서는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92,000원으로 만 원 더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수익까지 우리는 기대감을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산일전기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산일전기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 종목들은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이제 2라운드 종목을 공개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앞서 이제 허반석 위원은 방산주 가져오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소개해 주셨는데 위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반도체 갖고 나왔어요. 반도체요? 네. 네. 요즘 이 그룹이 가장 핫하죠. 이 앞에 이 두 글자가 붙으면은 요즘 막 불타오르는 그런 종목으로 바뀝니다. 네. 종목명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름이 엄청 길어요. 길어요. 네, 길어서 이제 이름이 17일 날 바뀝니다. 네. 하나 비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요. 하나 비전을 자회사로서 흡수 합병을 하면서 사명 변경. 이름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약간 비전 있는 하나의 비전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의 사업 부분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하나 비전이 지금 현재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통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준다. AI CCTV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글로벌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1위와 2위가 중국 업체예요. 그래서
중국 업체가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은 한화 비전에 대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과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4에 대한 양산, 시제품을 6월달 출시, 10월달에 양산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의 자회사인 한화 정밀기계에서 TC 본더와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은 다시 한번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적으로 지금 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오늘 60선 돌파가 아주 이쁘게 잘 나타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 가격 러프하게 45,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33,0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한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한 주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저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 두 종목도 모두 소개가 됐네요. 오늘 허반석 위원은 방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로 한 주간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김도형 위원은 반도형 위원답게 반도체입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대결입니다. 어떤 종목이 크게 상승할지 두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자, 이번에는 대망의 3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시가총액 규모도 상관없고요. 한 주간 이제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인 만큼 항상 엄청난 종목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허반성 위원님의 지난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샤페론이었고요.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이제 3라운드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주 만에 24.3%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네요. 자, 이 종목 AS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일정 모멘텀을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재료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지지 흐름들이 확인이 되었고 여기 201선과 추세선, 201선과의 추세선에서 반등이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눌림목 또는 쉬어가는 구간이 61선 언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원하실 때에는 이런 느낌의 차트 구성, 차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결국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단기 눌림목 플러스 일정 모멘텀이 있다라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였고요. 여기 61선 4,100원 언저리가 그 이전에도 지지 흐름들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함께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징적으로 5,000원에 대한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고 5,000원 넘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졌냐 안 터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얼마만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비중을 남겨두신 분들은 지금 61선에서 지지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4,000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남은 비중 다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4,000원, 61선에서의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5,000원에 대한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 꼭 추세선 이유 있는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윗꼬리가 길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 실현은 챙기셨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익 축하 인사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허반석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샤페론 다 진입하셨을 것 같고 아마 엄청난 상승률까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의 3라운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뜨거울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일 때는 공략을 해보자. 오늘은 아톤입니다. 이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CES 기조연설 젠슨 황의 발언 때문에 엄청나게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20년 정도는 걸릴 거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5년 정도면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할 거다.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는 사이에 주가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엔비디아에서 오는 3월 20일 GTC 2025라는 주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밝히는 양자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엔비디아에서 개최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두 자릿수 상승 흐름들이 많이들 나왔습니다. 아톤을 정한 이유는 양자 컴퓨팅 플러스 거기다가 실적 모멘텀 플러스 거기다가 CBDC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농협은행과 실증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에 대한 모멘텀 거기다가 양자 컴퓨팅이 묻어있다. 차트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반등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엑스게이트다 아니면 다른 종목이다 뭐 ICTK다 아톤이다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양자가 묻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진입 또는 공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반등에 대한 모습들 되돌림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도 목표가를 이 정도까지는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3라운드 종목으로 승리를 만들어냈던 허반석 위원의 이번 주 3라운드 종목은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입니다. 아톤으로 승부를 잘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김도형 위원의 AS도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공략했던 유리기판 관련주죠. 필옵틱스. 자, 이 종목도 엄청나게 상승이 잘 나왔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 전략 한번 다시 세워주시죠. 조금 기도가 좀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기도요.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좀 눌려라. 조금 네. 눌려서 우리가 좀 안정적인 좀 맛있는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주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승에 대한 탄력이 이제 SK 앱솔렉스 관련된 TGV 관련된 그 납품을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이격과 이 구간에서에 대한 단기적인 눌림 공략은 더욱더 우리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눌리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눌리기를 기도해 볼게요, 위원님.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어갔던 종목이죠. HD 현대미포고요. 이 종목도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요. 잘 올랐거든요. 지금 네. 구간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HD 현대미포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목표 가격은 15만 5천 원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증권사에서 맥시멈으로 나온 건 21만 원짜리 레포트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 산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 한 500억 정도 기준 영업이익보다 30% 정도가 더 서프라이즈적인 측면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미포 그리고 필옵틱스까지 3라운드 종목들에 대한 AS 해봤고요. 이제는 진짜 3라운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의 이번 주 3라운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MNC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네. 방산과 로봇 관련된 종목. 네. 두 마리 토끼를 같이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부터 MNC 솔루션을 계속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이 딱 이제 한 달이 딱 된 날이고요. 내일이 이제 2달째 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방산에 대한 전체 주요 부품들을 동사가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 두 번째는 이제 그 모션 컨트롤 국내 1위 기업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로봇과 기계의 그 지금 그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주요 포인트로 또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신용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 우리는 조금 자연스럽게 전 고점 언저리인 59,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만 원보다 조금 빠지는 49,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SC 솔루션 소개해 주셨습니다. 방산과 로봇 관련한 종목이네요. 오늘 3라운드 두 종목도 모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을 뜨겁게 하는 섹터와 테마가 모두 역시나 3라운드에서 나왔습니다. 지난주 승자인 허반석 위원의 종목은요. 아톤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이고요. MSC 솔루션은 김도형 위원의 종목이고 방산과 로봇 관련주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오늘도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갔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김도형 위원의 시간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가요? 산일정기. 산일정기. 네. 저는 아직도 산일정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산일정기 이후에 대한 추가 흐름에 우리는 주목을 높여야 되는 그런 종목들에 우리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2의 산일정기, 제2의 HD현대, 미포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 포인트까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 김도형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허반석 위원, 김도형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